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에 IRA 세액공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 IRA 세부안이 발표됐던 당시에 분리막을 배터리 구성 물질로 인정을 해준 부분과 이 부분으로 인해서 IRA 수혜를 양극재뿐만 아니라 분리막도 누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분리막 쪽의 업체들의 전망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피크아웃 우려감과 너무 주가가 오르기만 했고 시장의 공매도 세력들의 노이즈 영향으로 5월은 상당히 2차전지 쪽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최근 IRA 세부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고 나서 주요 소재 업체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공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GM과 합작법인인 얼티움에서 9년간 13조짜리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SKIT에서도 분리막 장기 공급 계약을 공시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2030년까지 7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이고 분리막은 그동안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중에서는 상당히 소외받아온 소재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주가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고 이번 장기 공급 계약 규모나 공급 대상은 아직까지 공개된 바는 없지만 계약금은 146억 수준이라고 하고 또 계약 기간을 봤을 때는 절대 작지 않은 물량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막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시면 IRA 세부 법안에 의해서 배터리 구성 물질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허들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셀 제조 원가의 10%를 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리막을 제외한 다른 구성 물질들을 현지에서 조달을 했을 때 충분히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2027년이면 80%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리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KIT 측의 IR 자료에서도 보시면 2028년을 분리막 현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증설이 분리막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글로벌 주요 셀메이커들이 분리막을 어떤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업체를 제외를 하면 한국에서는 WCP와 SKIT가 대표적인 회사로 있고 일본에서는 도레이와 아사히 정도가 있습니다. SKIT 같은 경우에는 LG와 SK, 삼성 3개의 고객사로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의 CATL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WCP는 아직 SK온 쪽은 공급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도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와 비교를 하면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고요. 어찌됐건 지금 배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IRA 수혜를 누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북미로의 진출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IRA로 인해서 현재 추정하고 있는 북미에서 생산이 필요한 분리막은 2026년이면 85억 수준인데 이 중에서 일본 업체와 중국 업체가 40%를 담당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SKIT와 WCP 두 개 업체에서 50억 수준의 캐파를 담당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쇼티지가 앞으로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시장이고 때문에 두 업체들의 공격적인 미국 진출과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명확해 보인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 확대 계획을 한번 보시면 2026년에 LG 엔솔에서 필요로 하는 분리막만 33억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LG는 도레이 첨단 소재와 JV 형태로 헝가리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대량 양산으로 갔을 때 수율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미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SKIT는 현재 북미 진출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부분이 확정지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WCP를 살펴보시면
삼성 SDI의 높은 비중으로 분리막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캐파 확대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였었죠. 캐파 규모를 보시면 한국과 헝가리의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헝가리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헝가리의 생산량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공장은 작년 8월에 본격 진출을 했고, 투자 규모는 약 9,500억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WCP가 헝가리 공장에 진출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는 않고 있는 단계이고, 매출 발생은 본격적으로 2024년이 되면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IR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분리막 북미 현지 생산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베이스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고, 고객사에게 계약 없이 무리한 증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IT는 현재 장기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WCP에서도 고객사인 삼성 SDI에서 스텔란티스나 GM이랑 JV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JV에서 생산 규모가 확정이 나게 되면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WCP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삼성 SDI가 대표적인데, 회사에 확인한 바로는 국내 업체, 유럽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들과 현재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하반기에 공급 계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사 다변화가 WCP에게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리막은 고정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율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보시다시피 양극재 같은 경우에 고정비가 10% 수준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만, 분리막은 30% 가까이가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WCP의 경우에는 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율이 잘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설비 폭이 넓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5.5m 수준의 넓은 폭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단위 시간당 타사 대비 생산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쟁 업체들이 4m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익 마진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80%에서 90% 가까이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상은 거의 풀가동이 들어가고 있고, 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익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분기당 800억 정도의 매출 수준에 OP 마진이 20% 수준으로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헝가리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분기당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매출 750억, 영업이익은 160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시장 컨센보다도 이익 마진이 높은 수준으로 21%가 넘는 숫자를 마진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대량 생산 효율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SKIT 같은 경우에 현재 국내 증평 공장의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사 대비해서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SKIT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무엇보다도 기대감이 큰 부분은 SK온 물량을 SKIT가 모두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북미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60% 가까이가 매출이 SK온 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량이고, 앞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T의 경우에는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현재 CATL로도 분리막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분리막 양산 장비로는 양산 면적을 WCP처럼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양산 속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미 공장에 신규로 셋업을 했을 때 광폭으로 면적을 넓힐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SKIT는 마진율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옴에 따라서 마진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10% 수준의 OP 마진을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고객사가 될 수 있는 SK온의 북미 생산 캐파 계획표를 한번 보시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SKIT도 이 시기에 맞춰서 북미 진출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폴란드 공장에 집중을 하느라 사실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이제 막 50%를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율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해외 법인의 이익률과 올해 1분기 해외 법인 이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요. 폴란드 법인의 경우에는 작년 수율이 안 좋았었고 공장을 셋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서 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었던 모습인데 반해서 올해 1분기에는 40%까지 이익률이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수율이 안정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하면 폴란드 법인의 경우에는 적자였습니다. 매출도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요.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년 만에 수율을 잡았다는 점은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KIT에서 폴란드 법인의 수율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미 법인 진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SKIT의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내년부터는 매출 1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타나는 시점도 올해 하반기부터니까 온전히 1년 4개 분기 모두 안정적인 마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2024년부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CP와 비슷하게 OP 마진은 20% 전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율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확대가 나타났던 구간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매출 볼륨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적자 우려로 소외받았었던 업체이지만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 가지기에 매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미 진출 확정 소식과 신규 고객사로 대규모 수주가 가장 큰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 모두 소재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캐파 싸움입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 시장에서 공급 능력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을 부어서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죠.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가져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 또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미 진출을 확실시하는 회사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다른 섹터와 비교를 한다면 크게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